뭐 비슷한 얘기인데 예. 아까 이 권순우 기자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더 심하다. 그 대기업보다 더 심한 데가 금융권. 이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뭐 그 은행 이런 데서도 지금 난리예요. 퇴직을 물론 이 사람들이 뭐 말 끊는 죄송한데. 네네네. 저 오늘 고별 방송이니까 지금 3프로 TV 그 라이브 한다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가면은 오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6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은행도 지금 난리거든요. 이게 사실 뭐 물가 뭐 이런 거창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은행도 좀 크게 말하면은 좀 대퇴직의 시대가 아닌가.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시내 직장이라는 은행도 그런 상황인데 그 시작하기 전에 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준비해봤는데 지금 띄울까요? 네네네 띄워주세요 한번. 이게 작년에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식판입니다. 이 식판 어디 회사의 점심 식단일까요? 그 민방위. 이게 어디 회사냐면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본사가 아니라 지역 본부에 있는 점심 메뉴라고 하는데 저 모자이크 된 게 뭐냐면 하는 식당 써 있네. 써 있다고요? 당황. 제목에 사진 제목에 제가 하는 식당이라고. 소동민 감사합니다. 그래요?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사진 파일에 예리하시네. 맞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본사는 아니고 한 지역 본부 하는도 지역마다 본부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뭐 근데 여기 불러쳐놓은 건 뭐예요? 컵라면인 것 같습니다. 신라면 같아요. 신라면. 심지어 큰 사이즈도 아니라 그 작은 사이즈. 여기는 깍두기이고. 근데 가끔 이런 게 땡길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근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 회사에서 점심을 이렇게 주면. 그래서 이게 먹은 많지만 이러는 거지. 이게 하는 직원분들이 그 점심값으로 하루 6,000원씩 해가지고 점심값 6,000원이에요? 네, 6,000원이래요. 야,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공식 제가 알기로 점심값 6,000원 주는 회사는 내가 머니투데이 방송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0원이나 드네. 올랐나? 1,000원 올랐네요. 아무튼 근데 이게 한 달치 구내식당 비용을 미리 회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물론 뭐 기분 내키면은 나가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맨날 나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나온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물론 뭐 하느니 뭐 대놓고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지역 본부에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양사가 둘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위탁도 안 되고 영양사도 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두 명한테 이 직원들 점심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식단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한국은행이 사실 대표적인 시내 직장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분들이 점심값이 6,000원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한국은행이라는 그 기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기준금리 얘기도 했는데 사진 이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 네. 이 한국은행이라는 보도한 거잖아요, JTBC. 보도한 거죠. 네, 나왔는데 한국은행도 아까 권순희 이거 보니까 아까 옛날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 났을 때 그 약간 보여줬죠. 그때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한국은행의 어떤 그 직원분들 이것 때문에 물론 한국은행이 무슨 직원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중은행 그리고 다른 요즘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 그런 거에 비해서 직원들의 이 처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 젊은 직원들이 매년 한 자릿수 정도만 중도 퇴사하거나 보통 이런 직장에서는 정년까지 채우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보통 한 자릿수만 나갔는데 2030 직원들의 퇴사 수가 2자릿수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한은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왜 나가냐 이랬더니 첫 번째가 임금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 한국은행 임금
임금이 얼마냐? 평균 임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평균이 네, 평균이 1억 원입니다. 낮은 거 아니에요. 낮은 거 아닌데 근데 낮은 거 아닌 게 아니고 높은 거지. 높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 연봉이, 높은 거죠. 아,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되게 그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평균 억대 연봉인데 월급이 작다, 그 많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거 보면 뭐가 진짜 세상이 변하긴 맞아. 변했어. 사실 근데 그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뭐 실수령액이 한 600만 원, 700 700만 원 조금 안 되죠. 예. 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우리나라 이 직장인분들도 그렇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최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주식 뽕 부동산 뽕을 맞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내가 주식으로 지난달에 막 한 4, 500 벌었는데 예. 이거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은 1억 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모든 직장인의 목표가 연봉 1억이라고 그러면은 샐러리맨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이거였잖아요. 말 그대로 억대 연봉이지. 응. 그게.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조금 확실히 옅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어느 회사의 그 구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구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젊은 직원일의 이탈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 네네. 그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며칠 후에 그쪽 잘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 아, 공기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탈률이 높지 않다. 허탈률이 높다. 퇴사는 안 하는데 아니 뭐 이거 받고 내가 뭐 하는 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 시간에 내가 주식 공부 더 하고 대충. 부동산 공부 더 하지. 그래갖고 허탈한 마음에 그냥 딴 거 한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이제 옆에 다른 부서 부장님도 계셨, 다른 회사 부장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아, 안 그래도 밑에 애가 맨날 그렇게 놀다가 얼마 전에 와서 일 가르쳐 달라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 아, 그래가지고 야, 왜 너 주식 깨졌냐? 그랬더니 예, 좀 많이 깨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회사 후배랑 밥 먹다가 깜짝 놀랐던 얘기가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군대로 치면은 일병 이제 뭐 한 마로복으로 접어들고 있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친구 하나가 밥 먹다가 아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원화 채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 자기는 월급을 통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월급으로 뭐 돈 모아가지고 뭐 내가 자성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월급은 단순히 이 소위 말해서 대출 이자를 내는 어떤 이 캐시플로우. 하나의 캐시플로우고 이 레버리지를 불려가지고 나는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다. 이게 참 선배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열심히 일 안 했다라는 걸로도 비칠 수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뭐 그 친구의 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열심히 일해서 뭐 월급 이렇게 올랐는데 권순우 기자처럼 돼야지 했는데 에이. 어쨌든 그래서 한국은행도 평균 연봉이 1억 원 절대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금융 공공기관과 비교하면은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1억 1,200만 원 그리고 초봉 같은 경우도 산은 5천만 원인데 한해는 4,900만 원. 그리고 이 임금이 중요한 게 절대적인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냐. 근데 한 같은 경우는 수년째 많아야 2% 임금 인상률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연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젊은 하는 직원분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옛날에 시내 직장이었다. 우리가 딱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아니 우리가 맨날 저물가를 고민하고 금리를 못 올리고 맨날 내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임금을 이렇게 많이 높일 수 있을까? 뭐 이게 농담입니다. 예,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하는 내부에서도 이 임금 인상률 이게 너무 낮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게 임금이 오른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회사 성과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한은 같은 좀 소위 말하는 이 금융 공기업 그리고 같은 경우는 좀 문화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일을 잘했네 이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가 몰아주기. 이제 저 타이밍 된 사람한테 네. 주는 거죠. 권순우 차장 승진 대상이니까 올해는 그런 S 거지. 야, 권순우 기자한테 주고. 권순우 차장 승진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래가지고 뭐 등급 받겠냐. 쟤 이번에도 물 먹으면 바보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좀 참고 이번에 고가 쟤 몰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 부장 되겠냐. 그 다음부터 고가 안 줘도 되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옛날엔 이게 먹혔죠. 네. 왜냐면은 그래 나도 여기서 열심히 있다 보면은 내가 권순우 기자 정도의 연차가 됐을 때 후배들이 나한테 몰아줘야지. 옛날에 이게 먹혔는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은에서도 그 10년간 중도 퇴직한 직원이 중도 퇴직입니다. 뭐 이게 정년이 차서 떠난 게 아니라 총 31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년간 네. 많은 뭐 일반 회사로 치면은 적은 편이죠. 적은데 그래도 한은이라는 이 상징성을 감안하면 근데 이 가운데 2030 직원들이 몇 명이냐 한 140명 정도.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최근에 나간 직원들이 몰려 있는 거죠. 311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산은도 이 최근에 이 하는 한국은행도 이창용 새로운 한은 총재도 이 직원들의 이 처우 개선 문제. 그래서 이거를 좀 성과를 통한 정당한 보상 체계. 그 금융 공기업도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MZ 세대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할게요. 많이 하세요. 네. 제가 하는 비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왜 PD가 하지 말라는데 비하 발언은 아니고 이게 그 중앙은행의 어떤 숙명일 수도 있고 그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건 금리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있죠. 대출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근데 그 금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들은 정말 방대한 내용의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이 정말 수많은 경제 상황을 다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한 내용을 어디다 쓰냐? 금융통화위원을 과외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약간 우스갯소리,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기한을 뭐 대리가 하잖아요. 그럼 뭐 거기 체계가 뭐 대리과장 이거 체계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리가 써가면 이제 과장이 이제 밑줄 치고 이거 빨간 펜 해가지고 야 다시 갖고 와. 그럼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럼 과장이 그걸 부장한테 가져가. 그럼 부장이 또 밑줄 치고 빨간 펜 해갖고 야 다시 갖고 와. 그래서 다 갖고 와요. 그럼 그 부장이 또 이제 갖고 올려. 그럼 또 했고 야 다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총재 보기 전에 이제 부총재가 봐요. 그리고 좋은 페이퍼네.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제 캐비넷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퇴직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귀중한 페이퍼를 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게 경제에 중요한 일이니까 좀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막 이러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페이퍼는 이미 빨간 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걸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페이퍼가 돼 있는데다 이거 어제 말이니까 막 얘기하고 가야지 여기다 뭐 막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똥 싸놓고 가야지 내가. 예전에 어떤 총재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영문 발표문이에요. 영문 발표문.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영문 발표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글 페이퍼가 이제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읽어보고서 그다음에 영문을 번역을 하게 되겠죠. 뭐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다 빨간 줄 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오타가 있는 것 같고, 이건 띄어쓰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비문인 것 같고. 한글 페이퍼를. 자기는 어차피 영어로 할 건데. 이 정도로 보수적인 집단이다 맞아요. 보니까 한국은행 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성과를 냈으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한국은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지가 한국은행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그냥 서랍에다 그냥 집어넣으니 얼마나 직원들이 의욕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예전에 어떤 금통위원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처음 그 정부에 있다가 금통위원으로 갔는데 페이퍼가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분석을 잘하는 이거를 좀 경제 파트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줘서 정말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른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 그냥 캐비넷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이 얘기의 연장선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컨설턴트가 되겠다. 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문가 집단이 얻어낸 정보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자문하고 조언하고 그 금리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그 한국은행의 기존 포지션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IMF에서 주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급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맞아요. 그 젊은 직원들이 보기에 자기 상사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저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내고 뭔가 성과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지내겠다라고 할 때 그 젊은 직원들의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임금뿐만 아니라 회사 분위기 맞아요. 또 중요하다. 중요한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퇴직한 직원들이 그럼 어디로 가냐? 이분들이 나가서 한국은행보다 연봉은 더 주는데 더 안정적인 직장 이런 데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없지. 그런 데 없는데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어디 가냐? 운용사, 뭐 벤처 캐피탈사, IT, 핀테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 업종이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화가 였잖아요. 예. 이쪽 핀테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당장 뭐 카뱅, 뭐 토뱅 이런 데만 봐도 무슨 직급 다 통일하고 진짜 성과 위주로만 사람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하면은 이 직원들이 또 힘들 수도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하는이란 이 조직에서 계속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는이 예전에는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국은행이 막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네. 경기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 하려면 그러면 그 펀딩 받기 쉬울 때 스타트업 나갔던 직원들이 제발 한 번만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옛날에 증권사 있던 분들이 비트코인 핫할 때 거기 떠났다가 이제 비트코인 한 번 망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근데 어쨌든 한은에서 나간 직원분들이 비은행권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그래요. 뭐 국제금융기구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이 비은행권으로 이직한다? 이거는 뭐 단순히 연봉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은행 내부에 있는 어떤 이 문화에 대한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한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만만치 않게 정말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은행장이 그 언론사 막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새로 바뀌거나 하면은. 그럼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 행정이 무슨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악수 좀 하고 인사 좀 하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홍보팀 직원들이 와서 뭘 하냐면은 1층 대로에 나와가지고 동선을 짜요. 아 행장님이 이렇게 차를 세워서 아 여기가 이상한가? 저 좌회전해가지고 저기서 내리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데가 또 은행권이거든요. 여기서도 행장님 딱 오실 때 엘리베이터 문이 짠 열려야 열려야 되는데 되고, 지금 사람들 많이 돌아다닐 때 열어놓으면 욕 먹을 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에 내가 열어놓으면 욕 안 먹고 행장님이 딱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네. 그분의 어떤 뭐 그분의 일이긴 한데 근데 인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은행권에서도 하는 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반에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어서 실제로 지난해 은행들 역대 최대 실적 올렸죠. 이자 많이 늘어서. 근데 은행들은 명예퇴직. 그러니까 작년에 주요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이 감소한 섹터가 은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창구도 많이 없어지고.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이 2,500명이나 줄어가지고 은행 10개, 주요 은행 10개 중에서 직원 수가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2곳뿐이었고 그나마 정규직이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했다.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은 이미 신입 공채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그 경력 중에서도 거의 디지털 개발자들 채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냐? 토뱅, 카뱅 이런 데가 옛날에는 사실 물론 핫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수는 여전히 시중은행이 높았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카카오뱅크 임직원 평균 보수가 얼마냐? 1억 5,300만 원. 오. 네. 어디 카뱅이요? 카뱅. 시티은행이 1억 2천만 원, 국민은행이 1억 1천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스톡옵션. 맞아. 이게 뭐 단순히 연봉이 는 게 아니라 스톡옵션이라고 나도 이거 하면은 내가 숫자를 잘 못 믿었는데 보니까 비슷하네. 카카오 직원의 평균 임금은 1억 7,2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직원의 평균 임금은 5,180만 원이에요. 이게 위에 1억 7,200은 스톡옵션 포함이에요. 스톡옵션. 그리고 나는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지? 기사를 잘못 썼나 그랬더니 스톡옵션 포함하면 진짜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가네. 그렇죠. 많이 올라갈 수, 그러니까 뭐, 아니 스톡옵션이 얼마나 대단하면 예전에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그때 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스톡옵션을 받아서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차익이 막 13억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사주를 바로 팔 수가 없으니까 줄퇴사해가지고 막 그런 이슈가 있을 정도로. 사내 커플 퇴사하면 아파트 옮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톡옵션. 근데 이게 스톡옵션이라는 거를 이게 단순히 뭐 주식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이런 그 핀테크나 네이버, 카카오 확실히 갖춰져 있다. 이게 단순히 뭐 월급 연봉이 뭐 2천만 원 더 오르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스톡옵션이라는 확실한 보상 체계 이걸 노리고 시중은행들도 이 카뱅이나 토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그 보상 체계고 두 번째가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 내부 문화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시중은행에. 예. 봤나요? 네. 이게 뭐냐면은 NH농협은행의 어플 디자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디자인이고 두 번째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채팅창에 어덜트 데이팅 사이트를 홍보하러 오신 분이 왔는데 틴더 XYZ. 야 이게 이거는 되게 핫한 데만 나오는 분들인데 야 이게 제 마지막 고별 방송을 축하해 주려고 이게 정말 많이 김도현님 맞아요. 99%가 어덜트 틴더가 99%가 남자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채팅창에도 한 90% 이상은 남자일 겁니다. 혹시 여성분 계시면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야 이게 틴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만 한다는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서 무슨 의미인가요? 마음은 감사한데 뭐 사이트. 이분은 좀 알아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정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순간에 광고가 나와버려가지고. 예. 보세요.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이게 나왔나요? PD님? 나왔죠? 이게 NH 여성분이 한 분 계시대요. 계세요? 왜 자꾸 경명화 감사합니다. 기자님 말? 네 죄송합니다. 안 끊겠습니다. 콕. 이게 그 어플 뭐 하고 있었죠? 어플 디자인이고 두 번째 평가를 해주세요 한번. 두 번째 이거 뭐가 더 예뻐요? 저는 1번. 그래요? 이게 화질 때문에 그런가? 저도 1번. 망했네. 우리가 꼰대라 그래. 아니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은 그 왓썸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G.O.D의 박준영 씨가 이 농협은행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 좀 소위 말해서 일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이걸 한번 인터넷에 막 무슨 시중은행의 현실 이러면서 도는 짤방인데 채팅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 왓썸맨에서 농협 보면서 얼마나 그래요? 보수적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 얘기가 맞네. 여기 있죠. 서동민님. 네, 서동민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박준영 씨가 뭘 했냐면은 막 본부장님 있고 막 높으신 분들 모여 있는데 이 어플 디자인에 대해서 예.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의견을 막 얘기를 해요. 이건 그런데 또 박준영 씨가 되게 말을 또 재밌게 하면서 또 본인의 이걸 거침없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의견 개진을 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 그럼 오늘 퇴근 전까지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게 높으신 분이. 뭐 이게 상사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야 우리 지금 백날 해가지고 이거 디자인 야 신작 얘기라든가 지금 최종 컨펌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너가 그럼 하나 퇴근 전까지 아니 사실 디자인 야, 네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 이제 그런 거지. 사실 금융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을 하는 거를 신입사원이 퇴근하기 전까지 만드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뉘앙스 자체가 조금 되게 짜증이 나는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발전을 할 수 있냐면은 보세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뭔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의견을 제시했어. 근데 회사에서 그럼 너가 알아서 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렇게 되거잖아요. 그러면 뭐 점점 지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만 가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결국 이런 허탈률이 높아지는 거지. 응, 맞아요. 직원들이 이런 직원들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 응. 그러면 이제 권순희께서 3% 허탈을 극복하기 위해 3% TV를 가시고 네. 아닙니다. 저는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서동민님께서 바로 자료로 나오네요. 현재 은행의 민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시중은행들이 근데 이거를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네. 지금 이게 농협 얘기를 사례로 들어주셔서 지금 네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농협이라 그런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그 회장, 농협 지주 회장이 송병환 회장님인데 이분을 제가 언제 만나냐면 그분이 스마트 부장할 때 만났어요. 근데 스마트 부장을 할 때 정말 놀랬던 게 나도 그 농협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농협에서 뭘 만들고 싶어 했냐면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금융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돈 쓸, 그러니까 경제 활동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지. 여기서 무슨 뭐 하려고 은행 어플을 만드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거를 요즘 은행들이 많이 열올리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먼저 앞서서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돈 쓰는 패턴들을 좀 연구를 해서 그 어느 상황에서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성장해서 지주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 지금은 어떤 문화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리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저기 젊은 직원들 보기에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라고 하겠지만 원래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이 들면 젊은 꼰대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위에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네. 문화를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맞아요. 어렵다. 네. 이거는 단순히 기존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문화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그 농협의 변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희 기자가 했던 그 주제 중에 아까 그 어떤 상장사 CEO 분이 그냥 아예 별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스톡 주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은행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금융지주사들이 뭐 어떤 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냐면은 아 우리 금융 막 하뱅 그 토뱅 막 너무 올라오니까 네. 아니 우리도 금융지주사도 인터넷 은행 이거 우리가 자회사로 두고 설립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즉 인터넷 은행이라는 그 설립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기존 금융사가 아니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서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여러 주주들을 참여를 해서 한번 금융권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을 일으켜봐라. 그런 취지에서 그 인터넷 은행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인터넷 은행 제도가 정착됐을 때도 조건 중에 하나가 금융지주사가 단일 주주로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이게 혁신을 하라고 매기를 풀어놨더니 이 매기가 고래가 돼가지고 다 잡아먹고 있는 거죠.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금융지주사들도 우리 인터넷 은행 설립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들도 내부에 조직이 다 있어요. 뭐 있어요. 디지털 셀도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은 은행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내부 문화를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스마트 부장님이 지주회장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는 잘 된 근데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대한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 그렇죠. 서동민 씨가 반응이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사실 이게 왜 어렵냐. 아직도 뭐 사내 단합 체육대회 등산 아직도 하고 막 그런다. 요새 등산 유행이에요. 젊은 분들 요새 등산 엄청 다닙니다. 근데 왜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러면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되나? 부장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럼 문화를 바꿔볼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빠져야 문화가 바뀌어.
회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유 이분 또 나오셨네. 아우 틴더 XYG님 99%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300여 분 계시는데 여성분 손 들어달라 그랬더니 아까 한 분. 한 분 손 들으신 걸로 봐서 300분의 300분의 1%, 0.03%. 아무튼 그래서 은행도 이 은행 내부 문화를 너무 깨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별도 범위를 만들어서 인력을 일단 세팅을 다시.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 솔직히 소위 말하는 핫한 이 프로그래머들이 은행에 오고 싶겠습니까? 네. 특히 요즘에도 두나무 이런데 엄청 평균 연봉이 뭐 3억 막 이러더라고요.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네, 뭐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이런 데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가지 시중은행에서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가상화폐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두나무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 이런 말씀 3%에서 하시면 아니 뭐 파장이 저는 너무 큰거 아니에요? 가는 마당이니까 막 질러놓고 가는 거지. 이거는 발칙한 경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왜 이게 너무 빨리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이거 어쨌든 은행에서도 은행 디지털 중요하다. 근데 적은 내부에 있다. 이 내부에 적이 뭐냐? 이 문화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적인 안을 가져와도 이 기존 은행 이 뱅커들은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다른 데서 먼저 하고 우리 좀 뒤따라 가는 게 낫지 않냐? 여기에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는 얘기도 그렇고 시중은행도 그렇고 단순히 좀 이 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단순히 연봉으로 치환을 하는 거는 전 너무 가벼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물론 가볍다고 얘기하지 마요. 이게 올려주지도 않을 거야. 그런가? 가벼우면 올려주든가. 가볍게 올려줘서 문제 무겁게 올렸으면 조금만 좋겠는데. 가볍게. 네. 맞아. 우리 값싼 동정 따위 필요 없잖아요. 값비싼 동정이 필요한데. 우와, 우와, 값비싼 동정 통일머피님. 감사합니다. 아이, 통일머피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값비싼 동정을. 그러니까 10,000원이면 감사합니다. 점심 두 끼 먹을 수 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이걸 신의 하늘에 기부하든가 해야 되겠다. 저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왜 결론 내리면은 MZ 세대 연봉 때문에 뭐 너무 욕하지 말아 달라. 이 기존 기업들의 이 내부 문화 이것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탈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니까 대한민국의 사장님들 이거 좀 너무 이 젊은 사람들 연봉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본인들의 이 내부 문화가 어떤지 정말 뛰어놀게 해주는 문화인지 이걸 한번 좀 살펴주십사 해서 이번 주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